생활 습관으로 재발을 완전히 재발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특정 음식이나 운동으로 석회 재발을 막는 방법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결국에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다가 또 생기면 제가 또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전사용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준입니다. 오늘도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A하게 할 법한 질문을 대신해보고 답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형외과 전문의 시선으로 팩트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60세 여자 환자분으로 1년 동안 충격파 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최근 새벽에 극심한 어깨 통증이 발생했고 검사 결과 석회가 커져 수술을 권유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게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평소 만성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AI 잘 안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미 많이 알고 있다, 또 TV도 많이 나온다, 이래서 자신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아파질 때 AI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나온 답들을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아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얘가 얘기해주는 게 얼마나 믿을만한 건지 그걸 한번 같이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석회가 갑자기 커져서 아픈 걸까요? 출산에 맞먹는 통증 수준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 흔한 이유는 석회가 커져서가 아니라 석회가 녹거나 터지는 과정에서 염증이 폭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어깨가 내가 안 아프다가 어제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가서 나 주사 맞고 왔다, 다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나 갑자기 그냥 불현듯 아파졌다, 이런 분들 다 이겁니다. 석회나 이런 염증이 커지면서 아파지는 게 아니라 얘가 녹아내리면서 염증 반응이 확 올라와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라서 요거는 맞는 얘기인 걸 아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석회성 건염도 유전이 되는 병인가요? 저희 어머님도 석회성 건염이 걸린 적이 있어서요. 가족력이 있으면 저처럼 자녀에게도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 이건 왜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만 해도 논문이 수백 개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회성 건염이 유전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 위험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생기는 병인가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쭉 보시고 나면 내용이 특별한 게 없죠? 잘 모르겠다를 되게 유식하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유전병인지도 모르겠고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원인도 잘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그럽니다. 어머니 이게 수백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고 우리 뭐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 앞으로 잘 치료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는데 석회가 건염은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뭔가 식생활, 생활 패턴, 유전,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암이 왜 생기는지도 지금 수십만 명의 지금 의사들이 달려붙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못하는 것처럼 아직 이런 석회가 건염이 왜 생기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히 AI가 똑똑하게 잘 피해가네요. 담낭에 생긴 담석도 충격파로 깼다는데 어깨 석회는 충격파로 깰 수는 없나요? 제가 그동안 받은 충격파 치료는 왜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건 의사분들도 정형외과 선생님 아니신 분들도 잘못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담낭이나 이런 데 생기는 담석은 진짜로 걔를 깨려고, 사이즈가 커지거나 그러면 담도나 이런 게 막혀가지고 내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진짜로 물리적으로 걔를 깨려고 하는 게 이 담석증이나 이런 데 쓰는 충격파 치료라고 하면, 어깨 석회와 건염에는 얘를 깨면 이게 퍼지면서 염증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어깨 힘줄 사이에 이 치약 같은 녀석이 생기기 때문에 치약을 충격파로 때린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라는 게 아니라 주변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주변부 충격파를 하는 게 맞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석을 깨는 충격파와 어깨에 하는 충격파 치료는 이름은 같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와우. 어깨의 충격파 치료는 석회를 직접 잘게 부수는 치료가 아닙니다. 맞는 답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저게 이렇게 말은 저렇게 얘가 쉽게 답변을 내줬지만 사실은 저게 굉장히 많은 의학적 지식이 바탕이 돼야 해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석회를 빼는 시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 상태에서도 이 시술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혹시 괜히 건드렸다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을까요? 아주 이런 질문이 위험한 거죠. 얼마나 했는지, 사이즈는 얼마나 했는지, 증상은 얼마나 됐는지,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이런 걸 모르는데 이렇게 딱 물어보면 얘가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주겠죠? 현재처럼 충격파 치료와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증상이 지속되고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생겼다면 초음파 유도 석회 흡인술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술이 가능한지는 석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며 단순히 크기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지금 난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병원 가보라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
본인 상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 이런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석회성 건염은 시간이 지나면 석회가 녹아서 없어지는 병이라고 하던데요. 제 경우처럼 석회가 커지고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계속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는 비수술 치료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결정하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회성 건염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 있지만 모든 환자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요약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게 너무 아파서 오죽하면 응급실 간다고 그랬잖아요. 응급실 가서 주사를 한두 대 맞고 약을 먹고 이래서 하루 이틀 만에 증상이 좋아지면 수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내보셔도 되는데 이게 그런 주사를 맞고 이래도 얘가 너무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이 사람이 하루 이틀만 못 자도 굉장히 삶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수술했을 때 결과가 제일 드라마틱하고 저도 수술하기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수술이에요. 이 수술은 들어가서 그 치약 같은 녀석을 짜주고 그 들어가 있는 자리들을 긁어내고 한두 번 정도 꼬매주는 뭐 한 10분, 20분 정도 되는 수술을 하는데 하고 나면 다음날 환자분들이 웃고 계십니다. 사실은 어깨 수술하면 다음날 아파가지고 다들 이거 왜 수술했는데 이렇게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술은 하기 전에 통증치가 한 10 정도, 수술 끝나고 나서 한 1, 2 정도 아픈 건 아픈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의 통증이 얼마나 지속이 되고 보존적인 치료에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재미나이의 답변도 훌륭했을 것 같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석회 제거할 때 회전근개도 같이 봉합하는 수술 할 거라고 하는데 왜 같이 치료해야 하나요? 수술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평범한 60대 주부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힘줄에 구멍이나 결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줄을 튼튼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함께 봉합하는 것입니다. 되게 쉽죠? 이렇게 설명해주면 쉬울 것 같고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석회가루라는 게 그냥 어깨 안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회전근개라는 인대 사이에 묻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옷에 이렇게 막 검은 진흙탕 물이 묻었어요. 이거를 물로 빨아내서 잘 뽑아내면 좋지만 계속 안 빠지면 뭘로 긁어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겠죠. 도려내면 구멍이 나니까 그 옷을 다시 꼬매놔야지 깨끗한 옷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면 석회는 다시는 안 생길까요? 재발을 막기 위해 평소 생활 습관이나 운동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확실히 재미나이도 당황스러운지 답변이 금방 안 나오네요. 논문을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얘가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 솔직한 얘기로 재발이 잘 안 생기는데 100명에 1명 생길까 말까 하는데 그걸 조심하려고 생활 습관이나 패턴을 바꾼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굳이 재발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다가 또 생기면 제가 또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자, 얘는 뭐라고 했을까요? 수술로 석회를 제거하면 그 비위의 통증 원인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평생 다시는 석회가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재발을 완전히 재발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특정 음식이나 운동으로 석회 재발을 막는 방법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결국에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생겼던 거가 또 생겨가지고 수술한다? 그걸 걱정하고 사시느니 차 조심하고 다니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암이 생겼다가 재발한다고 그러면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암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생기게 하지 이러고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식생활도 바꿔보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해야 될 게 많잖아요. 해야죠. 암이니까요. 근데 석회와 건염 생기면 뭐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걸 조심하느라고 모두 못하고 살면 하고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환자가 기다리기만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회의 상태와 통증 정도, 비수술 치료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석회성 건염으로 충격파 치료나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또는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